체르노빌 원전 사고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과거의 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새로운 위협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 말 그대로 현재 진행형의 위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바로 작년 2025년 2월이었죠. 러시아군의 드론 한 대가 이 거대한 구조물을 쾅 하고 타격하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냥 평범한 건물이 아니거든요. 인류 최악의 핵 재앙, 그 핵심을 봉인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니, 세계 최악의 핵 재앙이 일어난 지 40년이나 지났는데 왜 하필 이곳이 새로운 전쟁의 최전선이 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 바로 이 질문 속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40년간의 위기. 오늘날의 이 위협을 제대로 알려면 모든 게 시작됐던 1986년, 그날로 먼저 돌아봐야겠죠. 1986년 4월 26일, 바로 체르노빌 4호기에서 정말 재앙적인 원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게 왜 일어났냐면 원자로 자체의 설계 결함도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안전 실험을 하던 운전원들이 아주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된 거죠. 지난 40년의 흐름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1986년 원자로가 폭발하자마자 방사능이 퍼지는 걸 막으려고 급하게 석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서 2016년 이 낡아빠진 석관을 통째로 덮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신형 격리 구조물이 그 위를 덮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길지 않았어요. 2022년에 러시아군이 출입금지 구역을 점령해버렸고 마침내 2025년 드론 공격으로 이 새로운 반경마저 손상을 입게 된 겁니다. 이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후쿠시마 사고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을 겁니다. 둘 다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에서 최고 위험 단계, 그러니까 레벨 7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체르노빌은 원자로가 그냥 뻥 하고 폭발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땅 위로 직접 퍼져나갔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끝나지 않는 정화 작업입니다. 재앙의 그 뜨거운 심장부를 봉인하기 위한 인류의 정말 거대하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봉인 작업은요, 말 그대로 궁계를 막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사고 직후 단 7개월 만에 정말 급하게 맞는 콘크리트 덮개, 석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응급처치용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금이 가고 막 무너질 것 같은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2단계, 인류가 맞는 것 중에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육상 구조물인 신형 격리 구조물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그 낡은 석관 위를 아예 통째로 덮어버린 거죠. 100년! 이게 바로 저 거대한 신형 격리 구조물이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시간입니다. 와, 100년이면 엄청 긴 시간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4호기를 완전히 해체하면 그 최종 폐로 계획은요, 사실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인류가 아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니까 다음 세대에게 숙제를 넘기면서 그 방법을 찾아낼 시간을 벌어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좀 틀어보겠습니다. 좀 의외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 비극적인 재앙이 남긴 아주 예상치 못한 유산, 바로 독특한 과학 실험실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린 그 출입금지 구역 있잖아요. 거기가 역설적이게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재야생화 실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랄까, 인류의 끔찍한 실수 덕분에 의도치 않게 거대한 자연보호구역이 탄생한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과학적 발견들은 진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라는 가장 큰 위협이 사라지니까 늑대나 사슴 같은 야생동물들이 오히려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또 식물이 방사능에 오염되는 건 방사 선량보다도 그 땅의 흙 종류가 더 중요하더라는 것도 밝혀졌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원자로 내부에서 방사선 물질을 먹어치우는 박테리아가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대부분의 동물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전적 손상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하지만 이렇게 자연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그 이면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인간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재앙이 남긴 고통스러운 인적 비용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망자 수가 정확히 몇 명이냐,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국제원자력기구나 세계보건기구 같은 곳에서는 고농도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암 때문에 사망한 사람을 약 4,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블로코프 같은 일부 학자들은 범위를 훨씬 넓게 잡아서 다양한 질병까지 다 포함하면 최대 98만 5천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참혹한 피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그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인용문 하나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1년 러시아 정부 보고서의 결론인데요. 방사선 그 자체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익숙했던 삶의 터전이 파괴된 것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피해를 주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등지고 떠나야 했던 그 2주의 고통,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 이런 트라우마가 사실은 가장 심각하고 오래가는 후유증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현재로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끝나지 않는 재앙입니다. 위태롭게 서 있는 저 봉인시설, 그 안에서 살아남은 독특한 생태계,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새로운 위협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위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2022년 러시아 군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오염된 숲 중 하나인 붉은 숲에 참호를 팠다는 소식 기억나시나요? 그 과정에서 방사선 감시 시스템은 파괴되거나 작동이 멈췄고요. 급기야 2025년에는 드론이 신형 격리 구조물을 뚫고 들어가 화재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곳곳에 매설된 지뢰 때문에 과학자들이나 폐로 작업팀이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지점이 정말 결정적인데요. 40년이 지난 지금 체르노빌의 가장 큰 위협은 어쩌면 더 이상 방사능이 아니라 바로 전쟁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과거의 재앙이 현재의 분쟁과 충돌하면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위험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체르노빌은 우리에게 핵 재앙은 결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아주 뼈아픈 교훈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재앙이 우리의 가장 새로운 전쟁터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또 어떤 새로운 교훈을 배워야만 할까요? 이 질문은 아마 미래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무거운 숙제일 겁니다.